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10여 개의 수해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 부처에 따라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급한 재해 복구 사업임에도 행정 절차와 예산 배정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일반 식품 기업은 원료와 설비 구축에서 규제를 받고 있어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기능성 식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돼 특구 내 기업들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신시도와 선유도 등 군산시 옥도면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고군산 군도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고군산 발전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동에 있는 현 행정복지센터는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10여 개의 수해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 부처에 따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난 대응 사업임에도 정작 시급성은 뒷전으로 밀리며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마련한 수해 대책은 단기와 중기 대책을 포함해 모두 10개 사업. 이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525억 원의 연동 제수문 기능 개선, 548억 원의 대조천 재해 예방, 550억 원의 연동 펌프장 신설입니다. 이 중 대조천과 연동 펌프장 사업은 익산시가 재해 예방 사업으로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예타 면제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연동 제수문 기능 개선은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성능 개선으로 분류돼 예타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비슷하지만 주관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예타 면제 여부가 갈린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도 예산 반영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사업 추진은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예타가 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예타를 받는 절차를 밟아서 예타를 오케이 되면은 그때 설계가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은 추진이 시급한데도 절차와 예산 투입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완공 연도는 2028년으로 이 기간 동안 침수가 돼도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조천 재해 예방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연동 펌프장은 아직 설계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사업으로 5개년 정도로 사업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속도전이 필요한 재난 예방 사업.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국비 반영도 수년에 걸쳐 진행돼서 피해 주민들이 바라는 속도감 있는 추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박정규 도의원은 하계올림픽 유치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올림픽 관련 업무와 유치 활동 추진 지원, 단체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정부가 공모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에 도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하반기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이에 대응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8월까지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짓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형 벤처 창업과 첨단 소재 전주기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창성동 도시숲 조성과 철길숲 확대를 추진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산림청을 방문해 창성동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과 철길숲 확대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창성동 도시숲은 1.2헥타르에 수목 식재와 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철길숲 확대는 사정 삼거리에서 옛 개정역까지 2.7km를 연장하는 겁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선거 캠프 명의로 교사들에게 교육 관련 직책이 포함된 임명장이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교사에게 선거 조직의 직책을 부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문자로 임명장을 받은 사례는 180여 건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국민의힘을 교사 개인정보 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했다며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 문자를 무단 발송한 것은 공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권리침해 사례라며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일부 교사들에게 대선특보에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일반 식품기업은 원료와 설비 구축에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이 기능성 식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돼 특례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3년간 특례 적용을 위한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기능성 식품 원료 운행. 최근 1년 새 개발된 원료는 마늘과 밀보리, 추출물 등 6종. 식약청에서 고시한 기능성 원료까지 감안하면 68종입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일반 식품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는 29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능성 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일반 식품기업이 시장을 공략하는 데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을 포함해 전북이 기능성 식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2가지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실증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159억 원이 투입돼 진행됩니다. 우선 기능성 원료의 일반 식품 적용 실증은 일반 식품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40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안정성 자료 확보와 생산 기준 설정, 시제품 제작 등이 이루어집니다. 시형 원료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일반 식품 적용을 기준해서 규격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또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실증은 설비 기준 규제를 낮춘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은 GMP, 즉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에 따라 한 기업의 한 시설만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특례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전문 설비를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해 제품 생산 등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진흥원의 인프라를 기업이 와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공유공장 시제품하고 이런 거를 회사에 저희 진흥원에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에 있어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식품기업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규제 자유특구가 되면서 2단계 확장과 기업 유치, 푸드테크 구축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시청에 물품을 대량 납품해달라는 사기 전화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산의 한 행사 대행업체에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심상 제세 동기를 대량 납품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칭범은 문자메시지로 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명함을 전송하고 대량 납품 주문과 함께 해당 업체의 음향 설치를 문의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습니다. A씨는 시청 공무원을 통해 확인 결과 가짜 명함으로 판명났습니다. 60대 남성이 지게차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함여릅의 한 창고에서 60대 남성이 지게차 바퀴에 깔려 우측 무릎과 허벅지 등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9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줄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습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과 깔림 등이어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업구역을 지키지 않고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을 한 충남어선이 해경에 또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어청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8톤급 충남어선을 붙잡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군산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충남어선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조업구역 위반은 무허가 조업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은 10회리 이내 수상레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여름 성수기 동안 사고가 없을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자에게는 휴대용 소화기와 야외 활동 모자 등 안전용품이 제공됩니다. 한편 지난해 관내에서 출항을 신고한 인원은 6,500여 명이며 미신고 활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옥도면 행정복지센터를 고군산군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군산 발전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에 고군산 중심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들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옥도면 행정복지센터. 고군산 섬 지역의 민원을 받고 있지만 당시 여객터미널이 있다는 이유로 금동내항에 지어졌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가 생긴 이후 선유도나 문여도 주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1시간 넘게 와야 합니다. 실제 옥도면 인구 3천여 명 가운데 70%가량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군산시는 2년 전 옥도면이 아닌 다른 지역 시유지의 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섬주민의 강한 반발에 보류된 상황. 주민들이 옥도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짓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장단협의회가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복지센터를 고군산으로 이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결도로가 개통된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며 더 이상 고군산은 변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미도를 비롯해서 신시도, 문여도, 선여도, 장자도, 말도, 방축도, 명도, 그 다음에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이렇게 해서 14개 마을이고 저쪽 1학로는 어청도, 기하도, 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으로 봐서도 제가 알기로는 63% 내지 70%가 여기 이쪽 2학로로 돼 있고요. 또 고군산의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지만 복지나 교육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학로는 지금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좀 충남 쪽으로 돼 있으니까 시내권이니까 출장소식으로 아니면은 지금 기존 있는 면사무소를 활용하고 저희는 우리가 8개 마을 주민 현지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복지, 특히 복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하고 재교육도 받고 그래야 재방문하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우리 주민들이 다른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면요. 뭐 사기 댄스나 뭐 파크 골프나 이런 다른 데만 차 있는 데는 가입도 안 시켜준대요. 인터넷 공부하는데. 군산시는 주민들로 구성된 읍면동 청사신축위원회에서 청사 이전 부지를 결정하면 의견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0년 넘게 금동에 둥지를 튼 옥도면 행정복지센터.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에 베트남 유학생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현지 유학생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도교육청은 유학생 선발과 한국어 교육을 맡게 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내 3개 학교에 베트남 유학생 18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식물성 대체 단백질 산업화를 위해 특수콩 품종을 도입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품종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가공성이 우수한 하영콩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대당콩 품종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제 더 플래닛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하영콩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더 플래닛과 파달, 대방 영농조합법인, 콩 재배농가, 청년 창업인이 참여하는 가공용 특수콩 계약 재배 단지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익산 지역 방범용 CCTV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이 확대 적용됩니다. 익산시는 올 하반기까지 방범용 CCTV 600여 대에 이 시스템을 추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CCTV 영상을 분석해 배회와 침입, 폭력, 넘어짐 등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현재 익산에는 관제센터용 CCTV 3,400대와 마을 방범용 CCTV 3,300대가 운영되고 있고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140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하수가로 매립공사 도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원청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자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한 전주지법 군산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2022년 10월 군산의 한 하수가로 매립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집안 붕괴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대표를 산업재해 치사 협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산업재해 예방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안의 콘크리트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22일 오전 8시 10분쯤 부안 상서면의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기계 장비 등을 태웠습니다. 40여 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소방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1인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1인 가구 수는 전체 78만 가구 중 37%인 29만 가구입니다. 이는 8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9%가 증가한 겁니다. 도내 지역별로 보면 1인 가구 비중은 무주와 장수 임실이 39%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마동 자이아파트 국공림 어린이집이 오늘 개원했습니다. 1억 7천여만 원이 투입돼 지상 1층 305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고 내부에는 보육실과 실외 놀이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정원 52명으로 70%까지 입주민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22곳으로 늘었으며 하반기에도 2곳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군산 당북초등학교가 전북농악 전승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당북초를 비롯해 도내 7개 학교를 올해 일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 사업에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북초는 오는 8월부터 12일까지 전북 농악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전통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전북 농악의 소고춤과 사물놀이, 상모놀이 등을 직접 배우고 공연하게 됩니다. 전국 아마추어 선수들이 군산에서 인기게임 4개 종목의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7월 12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치러지는 e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총 상금은 1,000만 원이며 5인 단체전과 1인 개인전이 함께 열리고 본선 진출자는 온라인 예선을 통해 결정됩니다. 게임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등 인기 게임 4개 종목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모현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이동노동자 세무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상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동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가 관내 20세에서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임신을 계획하거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4도, 익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12도에서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8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금요일에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